네, 97년 IMF 외환위기는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한국의 중산층이 붕괴되기 시작한 계기였죠. 그리고 7년쯤 지난 2004년 저는 외환위기 당시 기업들 살린다면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업의 전 소유주들, 그들 가족들을 취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업은 망했지만 정말 잘 살고 있더군요. 아파트 수백 채를 통으로 소유한 20대, 수도권 요지의 건물을 사들인 대학생, 병 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와 호텔 같은 병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상을 하는 전 공공그룹 회장님까지, 기업은 망했지만 그 기업의 원래 소유주들, 그 가족들의 화려한 사생활을 취재하면서 이게 맞나? 이게 과연 자본주의의 제대로 된 모습인가라는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 세금으로 기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명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고용 때문이죠. 고용을 유지시켜서 국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기업을 살리는 것은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고용 안정도 못하고 기업주만 살려주는 꼴이 반복된다면 결국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실했던 기업들의 부채나 갚아주고 기업주들의 경영 실패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됩니다. 기업주를 살려주는 구제 금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살고, 그래서 나라 경제가 사는 그런 구제 금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뭐가 빅데이터냐, 이게 앞으로 왜 중요하고 어떻게 돈이 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정확히 답할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20년 넘게 학계와 기업, 정부를 넘나들면서 데이터를 다뤄온 빅데이터 전문가십니다. 신현호 씨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빅데이터가 일단 뭔가요? 일단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꼭 빅데이터는 아니고 일단 데이터인데. 아, 데이터입니까? 네, 일단 예. 빅데이터 뭐 그냥 궁금해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빅데이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데이터를 쓰던 것들은 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면 당시의 분석의 능력, 당시의 컴퓨터. 예. 뭐 그다음에 그 컴퓨터를 구동할 수 있는 그 알고리즘의 우리의 수준 예. 등이 훌륭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매우 정형화된 데이터를 주로 썼습니다. 예. 네, 그냥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게 인간이 남긴 모든 흔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흔적 중에서도 0, 1 또는 뭐 그 각각의 코드라고 예.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 아주 정형화된 것들만 썼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코드화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예전에 컴퓨터를 다뤄보셨던 분들은 무슨 아스키 코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A는 뭐 알파벳 숫자 몇으로, B는 뭐로, 우리 한글에서 기역은 니은은 이렇게 해서 예. 할 수가 있었지만, 우리 목소리, 어떤 사람 외모, 어떤 사람의 이렇게 움직임, 예.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제 데이터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 예.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형태가 굉장히 비정형적이고 옛날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데이터들을 언제부턴가 인간들이 필요로 하게 됐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규격화 시킬 수 없는 것들을 규격화 시켜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서 나오는 이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뭐 최첨단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리고 예. 물론 이거를 구동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컴퓨터와 연산 그 프로세스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막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분석들 예. 이런 걸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그냥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예. 약간 우리가 이제 코로나 하면 약간의 어떤 공포감 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예. 또 정서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 한번 그냥 숫자를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자.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예. 뭐 성장, 금융, 뭐 일자리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쉽고 예. 그런데 제가 생각에 굉장히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게 이 코로나 19, 예. 코로나 19 사태에서 우리가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게 코로나 이 혼란의 와중에서 소득이 높은 자와 소득이 낮은 자,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받느냐.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끝나고 나면 예. 새롭게 도래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좀 더 평등한 사회냐? 좀 더 불평등한 사회냐? 혹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냐? 좀 정의롭지 못한 사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한가요? 데이터로? 어떻게든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 이건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논의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서 오늘 그 우리 최경영 사회자께서 한번 예. 같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럼 이거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코로나19와 네. 데이터 그리고 불평등에 관한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19하고 데이터하고 네, 아니 불평등하고 일단 네.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지금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확인은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이 있다. 앞으로 이 연관은 더 깊어질 것이다. 예.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분배에 관한 통계는 원칙적으로는 매우 늦게 나옵니다. 예. 우리 성장에 대한 통계는 잘 아시다시피 분기별로 나와요. 그렇죠. 1사분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가. 예. 그리고 무슨 주식시장 통계 이런 거 예. 매일매일 나오고 그렇죠. 환율 통계, 예. 주가 이런 거 실제로는 매일매일도 아니에요. 예. 매 초 단위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 초 단위로 나옵니다. 근데 이 분배에 대한 통계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년 단위로 나오고 예. 저희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공식 통계는 1년 단위로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게 그렇죠. 있어서 예. 그게 내년에 돼야 이제 올해께 예.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게 한편으로 다행이고 한편으로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많은데 분기별로도 나오긴 나옵니다. 가계동향이라서 오늘 나오긴 나왔어요. 예. 이게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 게 오늘 나오는데 어제죠, 어제. 예, 그렇습니다. 어제입니다. 근데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많은 경우에 가금복하고 가계동향이 똑같은 모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예. 많이 헷갈리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꼭 뭐 이렇게 특정 뭐 보수 경제학, 진보 경제학 떠나서 예. 많은 분들이 그냥 그 공식 통계인 가금복을 예.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계동향은 어제 나온 거에 의하면 우리 1사분기가 나왔는데 예. 1사분기는 분배가 좀 악화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 근데 저는 이것도 코로나의 실체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거냐면 뭐 그 공식적인 표현은 1분위부터 5분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게 헷갈리니까 하위 20%, 그렇죠. 상위 20% 이게 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위 20%에 속하신 분들의 소득은 그냥 정체돼 있었어요. 예. 상위 20%에 속하신 분들의 소득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위 20%가 가난한 20%에 비해서 몇 배 더 잘 사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5분위 배율인데요. 그렇죠. 이 5분위 배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예. 불평등이 악화된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1사분기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1사분기는 전체적인 이 전 세계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에 푹 빠져 있던 시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1사분기 걸 가지고 우리가 2사분기, 3사분기를 그대로 예측할 수는 없다. 없다. 이거는 좀 다른 차원의 예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제가 그거를 한번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그 미국의 시카고 네. 대학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행동을 하느냐 하면 미국과 유럽의 경제학자들 각각 한 50명씩을 패널을 구성해 놓고 예. 질문을 해요. 약간 사회적으로 헷갈리거나 쟁점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강하게 찬성한다. 잘 모르겠다. 예. 반대한다. 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예. 지난 4월 중순에 질문을 던졌어요. 3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 예. 19가 예. 확산이 되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볼까요? 소득이 볼까요? 높은 사람들에 예. 비해서 예. 특히 예.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책을 다 고려했을 때도 더 이분들이 피해가 많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 이 답에 대해서 이게 쟁점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답변이 뭐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가 잘 모르겠다. 갈립니다. 예. 갈리는데 85%의 경제학자들이 다 동의한다. 아, 가난한 훨씬 더? 사람들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볼 거다. 예. 한 10% 정도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10%가 모르겠다. 10%가 약간 넘고 이게 80%가 약간 넘어요. 그럼 어떻게 예. 되느냐? 그걸 동의하지 않는 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근데 이분들이 예. 성향은 진보적이거나 뭐 보수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하는 분들이 다 섞여 있지만 예. 그 소위 사회적 평판은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아. 대부분이 뭐 노벨상을 받았거나 노벨상을 곧 받을 분들. 뭐 우리 그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한 리처드 테일러, 예. 뭐 그다음에 환경경제학하는 윌리엄 노드하우스, 음. 보건경제학, 인구학 이런 걸 하는 앵거스 디튼 다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뭐 IMF나 월드뱅크나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거기에 칩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 정도는 다 해봤던 분들입니다. 다. 예.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근데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혹시 우리 경제학자들은 많은 경우에 불평등의 중요한 기제로 교육을 고려합니다. 예. 왜냐하면 교육의 이 한때는 중요한 평등의 기제였지만 또 지금은 사교육 때문에 불평등의 기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근데 학교가 좀 다 락다운 됐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는 경제는 락다운이 덜 됐지만 우리도 학교는 락다운 시켜버렸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교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락다운이 되면 혹시 학교를 못 가면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 기회에 접하는 문제가 있어서 예. 교육의 격차가 벌어질까? 벌어질까? 이거는 답변이 뭐냐? 미국하고 유럽 조금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은 첫 번째 질문보다 더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했습니다. 아, 미국은 압도적으로 동의한다. 90%가 넘는 경제학자가 동의한다. 아. 불확실하다는 뭐 한 7, 8%. 예. 반대는 당연히 한 명도 없었고요. 예. 유럽은 악화될 거다. 격차가 벌어질 거다. 한 75% 정도. 그렇지만 역시, 반대도 뭐 몇 퍼센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에 비해서 교육이 얼마나 더 사교육 중심인지.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히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기관도 부유층과 가난한 층이 다니는 학교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영국도 조금 그렇긴 한데 예. 뭐 상대적으로 이 중부에 있는 뭐 독일이라든지 예. 뭐 이런 학교들은 좀 훨씬 더 평등하니까 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예. 이건 더 잔인한 질문입니다. 예. 뭐냐면 혹시 소득 집단별로 예. 많이 죽는 집단과 적게 죽는 집단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죽을까요? 더 가난한 사람들 사망률이 더 높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적 질문은 아닌데 초기에 제가 이 질문을 좀 했었어요. 네. 코로나19 초기 사태 때 이 질문을 좀 했었는데 네. 우리 사실 그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계셨던 대구 분들도 그렇고 네. 대구가 아니고 이제 전국에서 온 분들이죠. 네. 그리고 요양원이라는 그 시스템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비율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함의하는 것이 이게 가난과 코로나19 감염 그리고 사망자가 나중에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초기부터 그런 의심이 확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예. 텐데요. 그
미국에서는 지금 그 우리 최 기자님 말씀하신 그게 뚜렷하게 관찰이 돼요. 사실 예. 그게 말씀 더 드릴게요. 예. 근데 일단 학자들의 어떤 학자들은 반응 예. 이거는 만장일치였어 거의. 만장일치. 거의 만장일치로 당연히 가는 사람이 더 죽지. 예. 그걸 왜 의심해? 그렇죠.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바보 같은 생각 아니야? 거의 뭐 이제 이런 이게 사실 예. 굉장히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체적인 불평등, 예. 교육의 불평등, 음. 사망률에서의 불평등 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자.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주제인데 네. 뭐 드라이하게 한 번씩 네. 풀어가 보죠.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다. 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경제적으로는 예. 이게 과거의 역사를 이제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현재 예. 진행인 걸 할 때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거는 이제 뭐 특히 상식적인 일이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대이변이 벌어지거나 예. 팬데믹이라는 게 오면 아주 예전에는 우리 굉장히 평등의 기제였어요.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우 잔인한 해법 중에 예.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전쟁 이후에 평등해진다. 그냥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끔찍한 이야기군요. 예. 과거에는 예. 대규모 팬데믹이 와도 평등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언제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럽에서 흑사병 시대예요. 예. 그걸 제가 그래서 자료로 좀 찾아봤는데요. 예. 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엄청났던 거였더라고요. 이게 1347년부터 예. 1451년간에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뭐 영국과 뭐 독일과 그때는 뭐 명칭도 조금 달랐겠지만 예, 예. 지역별로는 좀 달랐지만 그렇게 죽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때는 왜 평등하게 됐느냐를 봤더니 영국에서 뭐 말하자면 거의 절반 정도가 죽었는데 예. 당시 중요한 노동력은 뭐였냐면 그때 중세 시대니까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농노. 지주와 예. 농노입니다. 예. 근데 대규모 농노들이 절반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잔인한 얘기인데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노동 공급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의 압력이 작동을 한 거고 음. 지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예. 말하자면 흑사병 이전 단계보다는 임금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종교 지도자의 말씀, 뭐 새로운 조세, 폭력이 있었고 예. 농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농노들도 집중적으로 그 당시에 농노 반란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 그렇군요. 자기들이 예. 해달라는 거고요. 음. 근데 결국은 그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아주 짧은 시기에 그 영국의 경우에 그 농노들의 시간당 임금 이것도 예. 누군가 계산했더라고요. 예. 했더니 그 성인 1인 노동자의 일 평균 임금이 한 40펜스 정도였는데 예. 이게 흑사병이 지나고 한 10년 후에 가니까 한 70펜스 정도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와 버린 예.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임금이 지속적인 상승이 상식적이지만 당시에는 거의 정체돼 있다가 그렇죠. 흑사병이 오니까 갑자기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서 농노들도 이제 말하자면 높은 임금이 되니까 네. 어느 정도는 재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상위 10%의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 국부에서 예. 요즘에 우리 피케티가 많이 하는 짓이잖아요. 예,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중세 시대 때도 누가 계산을 해놓은 게 있던데요. 이것도 흑사병 직전에 이탈리아에서 67%였는데 흑사병이 딱 끝나고 10년 만에 54%로 이것도 한 15포인트 정도가 떨어지는 예.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별로 지금한테 우리한테 교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예.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나타내지만 흑사병에 비견될 만큼의 사망자가 발생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당연히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잔인하게 대규모로 혹시 노동자 계급의 사망이 많아져서 노동 공급이 줄어서 임금이 상승해서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이번에는 안 일어날 것이고.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이 팬데믹이
어떤 경우에는 평등의 기저로 작동했던 거는 이번에는 아마 없을 거다. 없을 것이다. 요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어디서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면 예. 그 IMF에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제임스 오스트리라고 하는 연구 부국장이신데 예. 이분 팀이 5월 12일 날 논문을 하나 냈어요. 올해요? 그렇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며칠 전인데 논문 제목이 재밌는데요. 우리는 코로나라 그냥 그 표현 그대로 할게요. 코비드 19. 예. 이 사람도 그렇게 부르니까 예. 이것이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과거의 팬데믹으로부터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논문을 했는데 예. 다행히도 이거는 전부 다 21세기 사건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예. 12년 메르스, 예. 2014년 에볼라, 예. 2016년 지카 바이러스까지 5개를 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예. 이 팬데믹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네. 우리 이제 말하던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 다른 혼동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봤더니 한 5년 정도 지나면 공통적으로 지니계수라고 하는 이제 불평등도 예. 지니계수도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대체로 1.25% 정도 올라가는데 지니계수라는 건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히 유의미하게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21세기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다 악화시킨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5번의 경우 전부 다. 예. 근데 이분들이 음. 왜 악화됐느냐를 예. 자기들도 분석을 했더니 예. 여러 기제가 있는데 뭐 선진국, 후진국도 해보고 뭐 성별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제일 예. 중요한 건 뭐냐면 학력별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었어요. 이 5년이 지났는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고학력자라고 하는 예. 계층들, 대졸 이상들은 그 계층 전체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졸 이상은 변하지 대졸 이상은. 않았는데. 근데 저학력층이라고 하는 거, 고중퇴 이하자들, 예. 이분들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매우 균질하지 않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업도 이 저학력층이 갖는 직업군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보면 단순 노무직, 일용직, 대면 서비스직, 그렇네요. 비숙련직, 그러네요. 고용의 보호를 대부분 못 받는 것들이고 이분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놓치고 이게 5년이 지나면 팬데믹이 끝났잖아요. 예. 회복이 되는데 한 번 놓치면 이게 사실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떨어졌다. 대체로 한 6% 정도 이 취업률이 낮아진 건데 이러면 이건 그 인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출발점에서부터의 어려웠던 상태를 생각해 보면 예. 굉장히 심각한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번 코로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스부터 지카 바이러스까지 예. 이거는 그 지역에서는 의미 있는 전염병이었지만 코로나하고는 그 5개를 다 합쳐도 코로나만큼 영향이 없는 거잖아요. 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전 세계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건 뭐 말하자면 지난 100년 사이에 없었던 전염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앞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핵심적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 보면 고용, 네. 실업 이게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불평등 문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요즘에 계속 일자리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그 핵심 기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그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예. 우리는 이게 주간 단위로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데 예. 미국은 주간 단위로 나오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예. 뭐냐면 실업급여 신청자 수. 예. 근데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 신규 신청자 수의 의미가 되게 재밌는 건데요. 신규 신청자라는 거 뭐냐면 전주에는 내가 신청을 안 했던 자가 예. 요번 주에 신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100%는 아니지만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그 일주일 넘어오면서 일자리를 놓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업자들. 예. 새롭게 실업자가 된 예. 사람이죠. 그렇죠. 과거에부터 실업자도 아니고 심지어 예. 신규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인데 그게 지난 3월 4주차 미국에서
그 일주에 신규로 늘어난 숫자가 330만 개였는데요. 예. 그 330만 개 하면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음. 통상적으로 과거에 신규로 늘어나는 숫자가 지난 미국에서 수십 년 동안 20만 개에서 30만 개였어요. 예, 예.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일면 구성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합니다. 편집을 화려하게 안 하는 데인데 예. 뭐 카메라가 있으니까 예. 예를 들면 이게 신문이라고 하면 예. 이 일면 전체에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난 30년 동안을 여기서부터 30%, 40% 이렇게 가다가 예. 330만 개 이렇게 그래프를 한 면을 가득 채워서 그래프를 글자를 여기다 쓰고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는 그래프로서 그러니까 장기 그래프를 그리면서 얼마나 이게 평탄하게 유지가 돼 왔는지를 쭉 보여주다가 그렇습니다. 예. 한 주에 갑자기 330만 개가 되는 걸 보여준 거고 치솟는 그 그래프를 당시에 보여준 뉴욕타임즈 예. 일면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주 또 예. 신규로 늘어난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전주에 330만 개에서 미국 사람들이 다 거의 기절을 할 지경이었는데 660만 개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주에 그럼 예. 2주 동안에 990만 개가 들어온 겁니다. 1000만 명이죠. 천만 명이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예. 미국은 3,600만 명이 새롭게 실직자가 된 거고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주간 단위는 없고요. 예. 월간 2번 했는데 예. 3월 달에 전월에 비해서 예. 줄어든 일자리가 68만 개였습니다. 68만 개. 네. 이것도 예. 사실은 굉장히 이게 크죠. 어느 정도냐면 예. 한국은 이 통계를 만든 게 98년도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예상되는 우리 IMF 아이고. 외환위기 시절은 전월 대비 일자리 증감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예. 98년부터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때만큼은 아니었거나 혹은 그때 필적할까 정도의 숫자고요. 아. 그 외에 무슨 우리가 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무슨 카드 사태 예. 이런 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비교가 숫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68만 개가 68만 한국에서는. 개가. 예. 그 다음에 4월 달에 들어오면서 새로 전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3월에 비해서 줄어든 게 33만 개예요. 33만 명. 네. 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거 합쳐야 100만 되니까 명이네. 예. 2개월 동안 101만 8천 101만 8천 명. 명의 예.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그 취업자와 비취업자로 단순하게 구분이 되지만 예. 취업자 중에는 노동 시간에 따라서 세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36시간 이상 노동자부터 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0시간 노동자입니다. 음. 0시간 노동자라는 건 사실은 취업자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 휴직자예요. 예. 이 휴직자의 숫자가 지난 3월 달에 160만 개였는데요. 예. 이게 그 전 보통 우리가 말하는 휴직자의 숫자는 대체로 한 30만 개, 40만 개 이상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휴직자가 100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4월 달에 들면 그러면 이게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148만 개니까 한 10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예. 종합해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3월 달에 일자리가 68만 개가 사라졌고 예. 다시 그때 3월 달에 동시에 전달에 비해서 약 한 100만 개 이상의 휴직자가 생겼고요. 아휴. 4월 달에 들어오면서는 예. 휴직자 중에 상당수가 추가적으로 취업자가에서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휴직자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총합은, 생각하기에는 두 예. 달 동안에 일자리가 사라진 게 100만 개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늘어난 휴직자가 그러니까 증감이 있으니까 예. 휴직자가 늘어난 것도 거의 한 100만 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거의 200만 개 정도 되는 일자리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입니다. 그 휴직자라는 거는 대부분은 거의 99%는 무급 휴직자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무급도 있고 유급도 있을 예. 텐데 예. 저희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세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그 두 가지로 그러면 이 일자리를 놓친 사람의 특성, 예. 그다음에 휴직자로 간 사람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 통계를 안 봐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게 IMF 때하고는 매우 다른 겁니다. IMF 때는 예. 코어의 노동자 그룹이 붕괴하면서 터진 일이었어요. 그랬습니다. 무슨, 예. 무슨 한보철강, 예. 기아자동차, 대기업. 예. 거대 은행들의 합병,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기 최 기자님도 그렇고 예. 여기 아마 PD님, 작가님, 저 뭐 다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는 사람들 중에 예.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여기 속하신 분들은 예.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해고되거나 예. 일자리를 놓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잘 한번 주변을 보시면. 미국도 그렇고 로버트 라이시 그 노동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전 노동부 장관이 그렇게 딱 표현을 했더라고요. 35%는 아무런 노동인구의 35%는 아무런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네. 임금이 늘었을 수 있고 주로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0% 정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한국도 예. 상당히 그런 거죠. 음. 왜냐하면 첫째로는 대기업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대기업 자체가 현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니까 예. 주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저희가 본 거예요. 예. 봤더니 당연히 영세한 자영업. 그다음에 우리가 노동자인지 자영업인지 헷갈리지만 예. 일반적 노동자보다 더 어려운 우리가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노동자들 중에서는 임시직과 일용직들. 사업 분야로 보면 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거. 예. 여행 가이드, 그렇죠. 뭐 식당, 종업원, 사람과 접촉해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예. 이런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예. 컴퓨터 프로그래머, 예. 금융인 이런 사람들은 정급하면 재택근무라도 하면 되지만 그렇습니다. 대면 예. 서비스업은 재택근무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해고거나 무급휴직이거나 예. 아니면 이분들이 애초에 신분 자체가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해고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감이 떨어져 나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로 음. 터진 겁니다. 지금 한국도. 참 심각하네요. 200만 명이면 그리고 이제 5월, 6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한국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최근에 대통령께서 음. 무슨 뭐 비상경제 회의라든지 예. 아니면 무슨 청와대 내 수석보좌관 회의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뭐 오늘 주제는 직접 아니 그린 뉴딜 아니 예. 무슨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새로운 뉴딜 얘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것도 저는 이거와 관련이 된다는 일자리 이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예. 그러면 이 뭐 바로 정책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예.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은 층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 일자리가 안 사라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사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일자리를 놓친 사람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돌아올 수 있게 중요합니다. 하는. 예. 그런 점에서 첫 번째는 그 우리 모두의 최경영 기자가 오프닝으로 하셨던 것 중에 예. 예를 들면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살리기를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기업 살리기에서도 지금은 핵심은 일자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거에 예. 대한 대원칙은 저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공유하고 있고 우리 사회 컨센서스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다시 이게 불과 20년 우리가 외환기금이 20년 전인가요? 그렇죠. 예. 뭐 20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20한 3, 4년 전. 그때 아까 예. 제가 은행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는 제1은행의 눈물 뭐 이래가지고 막 비디오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예.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때는 우리 과잉 투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과잉 투자를 줄이고 예. 구조 조정을 하고 예. 일자리를 비효율적 일자리 정리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합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당시에는 IMF가 강요했기도 했고 사실은 우리가 매출을 분식을 좀 등등도 있고 예, 분식 회계 등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재밌는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면 부풀려진 사회였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현재 총리가 그때 이 총괄 지휘를 하셨는데 예. 1 더하기 1은 1.2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1 더하기 1은 1은? 1.2. 1.2밖에 안 나온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 은행 두 개를 합병을 하면 100명 합병하면 120명만 남겨야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80명은 내보내라는 얘기였어요. 예. 당시에 은행 노조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럼요.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예. 은행 측 주장은 뭐였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1 더하기는 2다라고 주장했을 거잖아요. 예. 당시는 1 더하기 1을 1.4로 해달라는 거였어요. 노조의 주장조차도.
1.4로 해달라. 그 정도로 현실은 합병한 다음에 결과는 1.3이었습니다. 1.3 정도로. 1.3.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도 은행 잘못 선택해서 당시에는 뭐 네. 장기 신용은행이라고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었던 은행인데 인수합병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려 나가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항상 이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사실은 해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과잉되어 있었던 혹은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기업은 어쨌든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 말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예. 맞는 말이지만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이 와중에 그 하나하나를 너무 정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고, 예.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부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정리해 나가는. 근데 예.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거를 지금 말하면 전쟁이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이 막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예. 얘는 살인범이니까 안 구하고 얘는 뭐 민간이니까 뭐 이럴 수가 없을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근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걸 계속할 수는 없는 게 예. 사실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사회적으로 이 말하자면 불만이 축적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전한 회복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대원칙으로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예. 리테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은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일자리랄지 예. 큰 기업들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 고용 인원수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유지시켜줄 확률이 높은 건데 네. 그 밑에 있는 하청, 네. 재하청 네. 이런 이제 조그만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협력업체들은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은 뭐 몇십 명에서 몇백 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책임져라 라고 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 그거는 이제 대기업처럼 뭐 기업 하나하나를 놓고 이걸 예를 들면 어떤 맞춤형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숫자가 많으니까. 예. 여기도 지금 정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시겠지만 예. 저는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례 전례 없는 정도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세 자영업 혹은 뭐 중소기업 중에서 아주 하층에 있는 예. 이 부분들에 대한 보증의 규모가 작년에 한 20조 정도 우리가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사실 근데 보증이 어차피 빚내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지만 예. 그분들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몇 달, 1년은 어쨌든 살아는 남아야 되니까 예. 이 보증이 올 연말이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예. 본래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20조였던 건 25조로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 5조 늘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이제 당에서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뭐 중기부하고 예산실하고 다 설득을 해가지고 이걸 25조 규모로 늘리는 걸 했는데 예. 실제로 올해 우리가 이제 추경도 하고 각종 기금도 끌어다 쓰고 3차 추경도 아마 할 거고 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보증이 40조까지 갈 거예요. 예. 이것도 거의 2배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영세한 자영업 분들에 대한 무슨 이 캐시 트랜스퍼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예. 이분들이 일단 폐업을 하지 않아야 예. 여기는 뭐 대기업은 아닙니까 뭐 고용됐어도 뭐 몇 명 안 될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도 이 부분들에 대한 일단 고용이라도 예. 더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그야말로 민생이죠. 서민경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우리가 대기업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예. 어느 포션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문 닫는 가게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보증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이것까지 다 예를 들면 왜 그때 더 엄격하게 지원하지 못했느냐, 왜 살아남을 자영업과 살아남지 못할 자영업을 잘 예. 구분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거 또 중요한 기준이고 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이거를 너무 엄격하게 그렇죠. 하면 예.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더 회수율이 낮을 겁니다. 이건 어쩔 불가피한 수가 없죠. 겁니다. 예. 이거는 그리고 그때 날리는 그러니까 보증은 그 자체가 재정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회수를 못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정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예. 그 재정의 손실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예. 안고 가야 되는 것. 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또 살아남은 그렇습니다. 생존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나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자들이 또 갚아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교육하고 이제 사망, 네. 예, 좀 심각한 문제인데 교육 먼저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양호하다. 왜냐하면 예, 제가 교육에 관해서 음, 그 선진국에서 그 불평등을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 특히 미국에서 예. 하는 걸 봤더니 두 가지예요. 재택 교육이란 표현을 쓰나? 예. 온라인 교육. 예. 온라인 교육을 주로 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여전히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이 안 됐죠. 브로드밴드가 안 되어 있는 빈민 지역과 빈민 가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터넷 너무 느려요. 예, 근데 이 부분은 한국은 저는 이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 아내가 예, 그 보육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학교를 못 가게 돼서 제 아내가 제일 처음에 걱정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 보육원이 한 7, 80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가 두세 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예, 저도 그래도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예, 한번 물어봤어요. 교육청에다가. 예. 그랬더니 보육원을 포함해서 그것이 없는 모든 학생들에게는 예. 이 패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블릿 PC, 패드를 1학생 1패드를 무조건 다 준다. 태블릿 PC를 무조건 무조건 준다. 그거 없어서 못하는 일은 한국에는 없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적어도 기초적인 인프라에 있어서는 예. 한국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격차가 벌어질 위험이 적은 나라다. 그러네요. 예, 두 번째,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예, 실제로 이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음, 아이를 누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보든 아빠가 보든 아니 아까 그런 보육원이면 여러 명의 아이들을 보통 보육원에서는 보육원 이모 삼촌이라고 예, 내가 예, 부릅니다. 예, 예. 그 이모님들 삼촌들이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일반 가게에서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엄마와 아빠가 일을 해야 학력이 되니까. 낮아요, 일단 예, 부잣집 아이들은 학력이 높아요. 엄마 아빠가 아, 더 잘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보나마나 여긴 대학 나오고 여기는 예를 들면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온 엄마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불평등 아닙니까? 그건? 그 다음에 두 예. 번째로는 예, 학교를 못 가게 하면 예, 학원 가면 되지? 어, 가정교사 오면 되지? 이거는 부잣집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컴퓨터와 브로드밴드의 보급인데 예, 우리는 그거는 해결이 됐어 일단. 좀 더 다행히도. 예, 그렇지만 심오한 고민을 하고 그런 있군요. 고민들을 예. 우리도 지금 벌어져서 이게 더 오래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게 예. 있고요. 예, 사망률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다행히 이게 한국이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기준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셨지만 뭐 국제적인 기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예,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절대적인 사망자 수가 적어서 예. 이게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 살거나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 코로나로 확진 판정이 됐는데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그저께 뉴욕 시에서 예, 재밌는 통계를 죄송합니다. 재밌는 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매우 비참한 통계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예, 뉴욕 메트로폴리스 전체를 걔들은 소 지역을 뭘로 하냐면 우편번호로 예, 우편번호 집 코드로 예. 해서 그 지역 구분을 하거든요. 그 우편번호 단위로 해가지고 사망률이 높은 것과 사망률이 낮은 아, 것을 봤더니 1등이 브루클린에 있는 한 작은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뭐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가 봤더니 그냥 딱 그럽니다. 흑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저소득자 비율이 높고 전체 사망률이 높은 1등부터 10등 중에 맨해튼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통계는 뭐가 그렇군요. 있었냐면 예, 이것도 이제 미국은 어떤 서비스가 있냐 우체국 서비스 중에 이사를 가지 않아도 예, 내가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예. 내가 만약에 충청도 괴산 지역으로 한 달 동안 이사를 좀 옮겨 있다. 그러면 예. 우체국에다가 한 달 동안 우리 집 우편으로 오는 거 글로 보내주세요 하면 일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있으면 어떠냐면 일시적으로 떠난 사람들이 추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걸 예. 가지고 예. 뉴욕을 떠난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3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2달 동안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면 부자들 아니에요? 약 5% 정도가 떠났는데요. 예. 상위 1%는 40%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참 쭉쭉쭉쭉 낮아지다가 예. 밑에 80% 예. 중산층을 포함해서 80%는 떠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이게 사망까지 죽음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결국 이제 생존의 문제니까 네. 관련해서 BBC에서 한 며칠 전에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지하 벙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돼 있어요. 채소까지 네. 심어서 먹을 수 있고 거기에 화장실 있고 뭐 침실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당구장도 있고 다 완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그 수십억 원짜리 지하 벙커, 핵시설 공격에도 완벽한 그런 지하 벙커의 가격이 치솟았어요. 그리고 섬들 있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있어요. 예? 혼자. 네. 그리고 자기 식구들 데리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섬에 관한 수요가 치솟았어요. 그래서 가격이 또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BBC가 참 그 현명한 게 그렇게 그 이기적인 그 상황을 쭉 묘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의리의리한 맨션이에요. 정말 보통 사람은 정말 들어가 보지 못할 엄청나게 좋은 단독 주택인데 그걸 의료진에게 개방한 부자를 소개를 마지막에 쭉 하더라고요. 그게 네. 정말 시민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보도 한 3분짜리 보도를 보면서 참 방법이 정책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꼭은 아니구나. 아닙니다. 예,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너무 진부하게 됐는데 예. 그 사회적으로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신 분들,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예. 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예.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팬데믹이 벌어졌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탈출이에요. 예. 뉴욕의 부자, 맨하튼의 부자가 플로리다로, 캘리포니아로 혹은 뭐 또 안전한 섬으로 예.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그러면 그게 해결책이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응집력 있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재발하고 피해가 치솟습니다. 음. 우리가 이 초반부에 굉장히 훌륭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싱가포르인데요. 예. 싱가포르이 지금 끔찍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를 봤더니 어떤 거냐면 싱가포르는 두 개의 나라였던 겁니다. 작은 예. 도시지만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에서 보는 금융업을 종사하고 다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의리의리한 호텔에 종사하는 부유한 사람들과 사람들이 한 층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밑에서 그 사회를 움직이는 거의 노예에 가까운 아시아 각국에서 온 내니들 예. 뭐 이 사람들 보면 우리 그 서울역 앞에 예전에 있었던 쪽방보다도 더 비참한 데서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에서 예. 그런 데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이 예. 굳이 지금 뭐 예를 들면 대구가 한번 사고가 났지만 예. 어쨌든 외국이든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탈출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예. 우리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게 우리 보건 인프라도 그렇고 예. 아까 말씀드린 교육에서 제가 그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까지 어쨌든 우리는 예. 책임져 주는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팬데믹으로부터 복원력이 있는 예. 팬데믹으로부터 우리가 예방 기능이 있는 예.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츰 더 좋아져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들이 네. 많으실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전문가 신현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주말에는 최근의 경제쇼 플러스 있는 거 아시죠? 내일 토요일 오전 11시 유튜브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KBS 1라디오고요.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